자, 오늘은 어떤 이슈가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투자자들의 데일리 이슈 체크. 오늘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 투데이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좀 많이 익숙해져서 네. 보고 싶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건 약간 좀 기억이 남아요 이제. 오버한 것 같은데. 금호석화에 그 장갑을 끼고 하는 부분들. 그게 사실 맞는 얘기거든. 아니 근데 네. 네, 그래서 아니 근데 NBR, BR 그 화학 용어 자체가 어렵잖아요. 화학 맞아요, 바이오 맞아요. 용어가 네, 제일 네.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 아침부터 얘기하면은 머리 아프고 그거 많이 얘기해요. 맞아요. ABS 무슨 BR, PPP 머리 아프잖아요. 아 근데 요새 많은 분들이 또 그 아시더라고요. 저희들보다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굉장히 스터디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물론 근데 화학 네, 용어가 어려운 바로 건 맞습니다. 지적당해요. 요즘에는 네. 하나 잘못 말하면 너무 다들 아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저께 미국장이 예. 뭐 생각보단 소화를 잘했다고는 하지만 하락을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어제 뭐 선조정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그 안에서도 이게 내용을 보면 가장 많이 하락한 게 이제 자동차 쪽, 맞아요. 그리고 방산 쪽, 그리고 이제 어제 많이 얘기했던 엔터도 좀 많이 빠졌는데 하나하나 다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이제 IRA, 그러니까 인플레 감축 법안이 이제 바이든의 서명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는 있었는데 다시 이제 까보니까 우리나라 전기차 업체들한테는 보조금이 들어오지 않아. 이런 뉴스가 돌면서 어저께 자동차가 크게 하락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락을 한 건지 일단 뭐 자동차와 2차 전지를 또 같이 얘기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제의 변동성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소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아 근데 미국 시장하고 우리나라는 너무 달라서 네. 일단 그 부분 그러니까 그렇게 개별적인 지역적이라고 하면 좀 그런 거 개별적인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힌트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미국장하고 완전 연동이 안 되는 게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네. 전 세계에서 위상 자체가 굉장히 낮다 보니 어제도 보면은 음식료나 제약이 방어주적인 역할을 하면서 커버를 쳐주잖아요. 예. 아니면 로키드 마틴 같은 방산업체가. 그리고 어제 일라이릴리라던가 지금 그 노보노디스크 같은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 만드는 업체들 맥도날드 햄버거 계속 단어를 이상하게 쓰면 맥도날드 햄버거 맥도날드 햄버거를 예. 너무 많이 먹다 보니 예. 맥도날드 주가도 오르지만 비만 환자가 미국인의 3분의 2가 비만이랍니다. 물론 저도 미국에 가면 비만이겠죠. 비만 아니죠, 미국 가면. 제가요? 저 비만입니다. 비만 인구가 그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코로나19 때 집에서 계속 먹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비만 당뇨 치료제가 좋으니까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는 지금 계속 오르고 있지. 코카콜라 맥도날드는 거의 신고가 수준이지. 로키드 마틴 오르지. 이런 것들로 방어적인 역할을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해당되는 음식료 제약이 그냥 같이 빠져버리니까 그게 연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연동이 되는 것은 그렇게 어저께 무슨 법안의 어떤 일부 부분들 그러니까 11월 달에 중간 선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통과돼야 됐던 건데 드디어 맨친 의원 그게 제일 무섭잖아요. 다른 당이 예를 들어 민주당이 추진하는데 공화당이 반대하면은 그래 저건 다른 당이니까 그렇지 하지만 아니 우리끼리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민주당이 한 명이 만약에 계속 그런 식으로 태클을 건다. 그럼 얼마나 믿겠어요. 자기 마크를 달았는데. 그래서 바이든이 좀 약간 비아냥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펜으로 서명하자마자 딱 줬잖아요. 맨친 의원한테. 그래, 너 때문에 고생했다. 1년 8개월 동안. 지금 저 어제 감축법안 통과된 거 거의 4분의 1로 축소됐잖아요. 지금 금액 자체가. 네. 그게 왜 그렇게 됐어요? 50대 50이잖아. 하원은 여유 있게 민주당이 이겨요. 근데 상원에서 넘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상원이 50대 50이에요. 그럼 여기서 누가 캐스팅 보트냐? 지금 그 해리스 부통령이 한 표를 던져주면 이겨요. 근데 문제는 그거 50대 50이 나왔을 때 항상 한 명이 저쪽 편을 들어. 그게 민주당의 맨친 의원이에요. 근데 어제 웬일로 얘기도 있었습니다. 빌 게이츠가 계속 가가지고 맨친하고 부부를 만나가지고 하면서 설득을 했다. 왜냐면 워낙에 거의 관심이 많으니까요. 빌 게이츠가 환경 근데 부분에. 이제 저희 궁금한 그렇습니다. 게 어쨌든 그래서 통과가 됐어요. 본론은 맨친 본론은. 의원도 사실은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 그렇죠. 사인을 했는데 그 맞아요. 사인을 한 내용들이 네, 보면은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신재생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 화석 에너지까지 통과하고 그 안에서 이제 찾다 보니까 에너지 절감이니까 이제 친환경까지 넘어간 거잖아요. 이게 친환경 넘어가서 전기차 쓰면
사면 이제 보조금 준다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조men친 의원이 이제 저희가 속보를 통해서 알려주고 나서는 2차 전지나 우리나라 자동차 업종도 사실 좋았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서명하고 나서 보니까 변동성이 빠졌어요. 촉발했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모멘텀이 미국은 해당이 되는데 한국은 안 되는 건지 안 된다. 아니면 한국은 뭐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결국 현대와 기아차는 현대기아차에서 만드는 전기차 살 때는 보조금을 못 받는다. 일단은 미국 내에서의 그 예. 완성품이 나와야 되니까. 예. 근데 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돼서 수출되기 때문에 안 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피해를 받는다라는 걱정 때문에 어제 기아도 무려 4%나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시장의 해석이 바른 겁니까? 근데 굳이 피해를 본 게 있나요? 피해를 본 게 없다고 자, 그렇다면 생각합니다. 피해를 본게 현대차, 없다면, 기아가 오른 게 없는데요. 피해를 본 게 네. 없다면 이런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 IRA 법안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못 받으면 현대기아차에 대한 전기차 수요가 줄 것이다. 그래서 어제 저렇게 4% 정도 빠졌는데 이것이 시장의 과도한 해석이라면 하락할 때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투자 아이디어로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하락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요, 우리 투자자들?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는 전기차의 버퍼를 그대로 못 받는다고 시장에 판명을 했기 때문에 수능을 하는 게 좋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GM이나 포드도 마찬가지고 현대차, 기아가 전기차 부분만 분할해서 상장하지 않는 한 테슬라처럼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계속해서 희망 고문상으로 계속 내놓고 있는데 안 됩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그냥 봤을 때도 조선 완성주 중에서 무조건 현대미포조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무조건 SL만 해야 되는 이유를 계속 설명드렸던 것은 20개월선 위에 있기 때문이고요. 왜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뭐 만도가 좋더라도 SL을 빼고 하면 안 되느냐? 당연히 어제 결론이 났죠. 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인가를. 그래서 SL이 결국 급등을 하면서 혼자 궁계 일학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현대차, 기아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어렵다. 우리나라는 소재주가 상당히 좋잖아요. 그리고 소재주는 공장이 그쪽에 다 진출했기 때문에 예. 역시 소재주가 우리나라는 탑이다. 지금 사실 테슬라나 CATL이 흔들릴 때도 우리나라 에코프로비엠, LNF는 소재주, 2차 전지 소재주로 1의 흔들림도 넘어갔습니다. 없었습니다. 네. 밸류체인 상단 부분이 흔들리는데도 그 밑단에 있는 부분인데도 흔들리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체 강하다는 거죠, 지금 모멘텀 자체가. 그러니까 소재주를 역시 집중하는 게 좋고, 현대차, 집중하자. 기아, 물론 완성차 업체도 좋지만 그게 전기차 부분만 딱 따로 상장되지 않는 이상 그 버퍼를 100% 못 받고요. SL을 여전히 당연히 탑픽으로. 이게 그리고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얘기 드렸지만 미래차에 대한 디자인이 눈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눈이 만약에 그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자율주행차라고 해서 딱 나왔는데 눈이 막 옛날에 그 소나타 원 눈을 갖고 있어 봐요. 이건 정말 아닌 헤드램프를 거거든요. 만드는 회사니까 네. SL이. 가장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결론은 예. 저도 이제 비슷하게 보는 우려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 자동차의 비이클이 전기차로 넘어가거나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는데 앞으로 이제 현재 이제 성장이 가장 큰 시장이 미국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에서 다소 우리가 좀 늦었죠. 그러니까 정의선 현기차 회장이 이제 결정은 하긴 했지만 예. 지금 공장 세워서 만들기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완성차는 사실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매력이 이렇게 없다. 매력이 없는 것 같다라고 보고 그 안에서 아이고. 그래도 네. 디자인적으로 기능적으로 괜찮은 SL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전지 소재는 미국에서 현지 생산하는 것들도 꽤 있으니까 예. 그 안에서 좀 발굴하자 이런 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어제 시장이 우려했었던 현대차와 기아가 보조금 못 받으면 많이 못 팔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 시장의 반응에 순응하자. 현대차는 20만 원 겨우 터치하고 또 내려갔어요. 이 가장 물려 있는 가격대가 많은 게 20만 원이거든요. 저 20개월선을 깼던 작년 네. 말부터 이미 그 대세가 네. 끊긴 거고 본격적으로 수익도 못 보고 하셔야 굳이 되는. 현대차 그룹을 하고 싶다. 굳이. 그러면 현대 오토 에버를 노리라. 현대오토에버. 현대오토에버. 왜냐면 왜죠? 지금 애플카, 구글카 얘기 나오는 게 예. 그 자동차 완성 업체들, 기존의 레거시 업체들에게 굉장히 도전이잖아요. 왜냐면 애플이나 구글카가 나왔을 때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과연 이건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좀 추측하기로는 이런 거죠. 현대차, 기아가 잘못하다가는
정말 이거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도 있겠다. 애플이나 구글에 두뇌를 달았을 때 사람들은 그러면 차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차체가 현대차 기아니까 현대차 기아 걸로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애플이나 구글의 그런 모바일 생태계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 네. 그 플랫폼이 자동차로만 옮겨가서 아 이거는 애플 구글 차지 현대차 기아는 껍데기만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완전히 그 아까 말한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방어를 쳐주는 유일한 그룹사, 그건 현대 오토웨버죠. 예. 자, 루키님도 반도체, 전기차 모두 미국으로 끌어들여가서 우리나라 하청업체화 시킨다. 뭐 사실은 뭐 하청업체라는 말로 하면은 그것도 맞는 말이고 밸류체인을 거기에 구축하는 건데 굉장히 어려운 건 맞아요. 미국에 가서 이제 공장을 지으면 미국에 팔 수 있다고는 하지만 미국에 공장을 세운다라는 거는 한국 업체 입장에서는 사실은 원가 경쟁력이 다소 불편해지는 건 맞거든요. 예전에 도시바가 미국에 세웠다가 사실은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은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와서 세운 기업들한테 우리가 뭐 네가 한국 기업이든 일본 기업이든 중국 기업이든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 그러면 다 팔아줄게이지만 팔아줄게의 이 소비자의 또 예. 호응도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넘어야 될 그쵸, 숫자가 더 넘어야 될 게 많아졌어요. 많죠. 네. 자, 우리 기업들, 이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에게는 기회이자 아주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지금 혹시 뭐 경쟁력을 CKD 같이 이게 반조립 제품으로 그 배로 보낸 다음에 거기서 완성된 거를 미국 메이드 인 미국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뭐 집단 그러니까 지성으로. 그렇게 해서 할 수도 네. 있는데 또 이제 거기에 걸린 게 원재료라든지 소싱 받은 게 어디서 나온지까지 본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또 거기에 네. 소위 제재에 걸릴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그래도 그 안에서 좀 예. 이렇게 살펴보는 종목들을 소장님께서는 뽑아 주시긴 했어요. 예, 앞서 SL과 또 현대 SL이 오토에버, 이미 갔고. 오토에버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인플레 감축법으로 완성차 업체들은 시장의 반응에 순응하자 매력이 그렇게 없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었지만 2차 전지 소재 잠시 얘기하면서 어제 돋보였던 게 저 어제 이제 요즘 계속 시장을 들여다보는 재미가 들렸다고 했잖아요. 2차 전지 쪽. 근데 2차 전지 중에서 LNF가 어제 제일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게 자사에서도 앞으로 매출 성장이 뭐 한 두세 배 더 일어날 것이다. 엄청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회사 중에서도 LNF 오히려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수혜가 계속 부각될 것인지 이 연속성이 궁금한데요. 아 이게 너무 강하니까 이게 사실 또차전지에서 또경영 씨처럼 또차전지인데 이거 네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랑 닝더스 다이가 흔들렸을 때 거기서 정말 아주 결정타가 나올 수가 있었는데 테슬라 닝더스 다이가 급등을 하면서 이 지금 2달 전에 그 기록했던 부분을 그냥 V자로 다 회복하고 끝나버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 지금 테슬라랑 닝더스 다이가 2개월 동안 그 침체됐던 그 부분이 그냥 그러니까 블랙스완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2개월 만에 회복을 V자로 해버렸을 경우에는 그 부분이 훼손이 차트에서는 보기에 훼손이 되었지만 없다고 생각해도 무방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부분에서 세계 점유율 1위인 CATL의 주가가 이미 대세 상승에 복귀를 해버렸단 말이죠. 대세 상승이죠. 예. 대세 상승에 다시 상승입니다. 복귀를 해버렸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아 LNF는 아예 10개월 선조차 깨지지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테슬라 CATL까지 다시 상승에 복귀를 해버렸으니 이제는 그 하나의 걸림돌마저 없어져 버린 상황이. 그러면 우리 2차 돼버린 전지도 거죠. 대세 상승 가능하다. 대세 상승 중이죠. 지금도 깨지지가 않았죠. 네. 지금 거의 아직 유일하다고 대세 볼 수가 있어요. 상승이려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고가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뭐 그러진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상승 추세 이어갈 수 있다. 대세 상승이다. 예, 갈 수 있으나 이제 그 밑에서 잡은 여유로우신 분보다 이제 신규 매수자들의 고민은 지금 계속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격이 확대됐을 때 내 자산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실을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뭐 그 전망은 다 좋습니다. 뭐 미국도 전기 자동차를 이제 파는 미국 판매량의 50%를 전기 자동차로 채우겠다고 하니 아직도 지금 네. 많은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그거를 바라보면 좋긴 하지만 주식시장은 미리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몇 년을 땡겨서 미리 움직인 것인지에 대한 그 가늠을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멀티플을 줄 듭니다. 수 있다. 그
지금이라도 괜찮겠습니까? 2차 전지 같은 예. 경우에는 이제 뭐 정책적으로 밀고 아직은 수요보다 공급이 쇼티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누가 먼저 선점을 가느냐의 문제였는데 아까 말씀하신 린더스다이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지금 투자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상대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2차 전지는 지금 달리는 말에 올라타도 된다라는 톤으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근데 조심해야 된다. 뭐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효성 TNC나 금호석유 그렇게 이격이 벌어졌을 때 그 목표 주가가 막 20-30만 원 더 높아지고 있을 때 샀으면 정말 부담스럽고 최악의 경우는 정말 저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 2차 전지가 저렇게 된다는 거는 내가 100% 확신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저런 이격이 문제인 거예요. 금호석유 효성 TNC 그때 얼마나 좋은 얘기밖에 없었습니까? 네. 효성 TNC 목표 주가 제가 알기로 아직도 지금 120만 원짜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네. 기술적으로는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는 부담이 있다. 하지만 이 산업의 성장성을 봤을 때 아직은 말씀하셨듯이 초기 국면이다. 여러분들의 투자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천연가스 가격이 14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에너지 관련 주식들의 순환매가 계속 되고 있는데 독일에서 보니까 천연가스 선물 가격 완전 폭등했더라고요. 어제 저희 라인간 가뭄 이슈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가뭄 덕분인지 때문인지 독일의 전력 가격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네. 합니다. 자, 관련 주식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에너지 주식은 어떻게 접근하고 계십니까, 소장님? 글쎄요. 에너지 주가 근데 너무 다 이것도 건자재랑 마찬가지인데 정말 작거든요.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이. 예를 들어 GSE 1,500억이고 경동 도시가스 1,400억이고 대부분 지금 시총이 움직이는 작은 것들이 종목들이죠. 1,000억 원에서 2,000억 사이에 이런 작은 종목들이라 엄청난 그 다이나믹한 움직임이 나와요. 경동 도시가스가 원래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이게 정말 얌전한 종목이에요. PER 6배, PBR 0.35배짜리 완전 소외주, 거래량도 하나도 없던 주식이 지금 거래량 이게 몇 배가 터진 겁니까? 이게 도대체가. 몇 년간의 거래량을 다 합쳐도 2022년 2월 달 거래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장의 관심이 그런 거죠. 되게 얌전하게 있던 애인데 옆에 막 온갖 애들이 와가지고 너 갑자기 스타라고 막 부추기는데 얘는 나는 그런 성향이 아닌 것 같은데 막 질질 끌려가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뭐 그래서 좀 우리 주의를 투자자분들 해야 이럴 되지 때 하시는 않나. 말씀 시총이 작든 크든 제일 좋은 종목은 우리에게 수익을 주는 종목이다. 이제 겨울이 오기 시작하면 가스 가격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입 타이밍만 잘 잡으면 여전히 기회가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떨까요? 근데 이제 걱정들 하시는 건 맞아요. 유럽이 러시아가 이제 가스관을 또 밸브를 잠가버리면 뭐 폭등하는 거 또 아니냐. 오르고. 물론 최근에 이제 유럽의 TTF라고 하죠. 네덜란드 쪽 가스 가격이 뭐 사상 최고치를 뚫고 있는 것도 맞고 헨리허브라 그래서 미국의 천연가스는 그 동안에 수출을 못했었거든요. 한국가 또 약간 그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폐쇄되다 보니까 수출 못했는데 10월부터는 수출이 재개된다 그러면서 그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으로 수출이 재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 LNG 가스를 수출할 수 있는 거고 그 안에서의 이제 수혜는 찾아봐야 되는데 극단적으로 유럽이 에너지 뭐 가격이 폭등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럽의 독일이 지금 천연가스 재고가 평균 이상으로 올라가서 77%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서 LNG를 땡겨오는 것도 이제는 정상화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가격 자체는 험난한 건 맞지만 그 가격이 왜 올라갔느냐? 그 재고를 쌓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미 80%까지 왔다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조금만 절약하면은 올해 연말에는 사실은 밸브를 아무리 잠가도 유럽의 가스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아, 예. 그리고 내년 넘어가게 되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급해지죠. 예. 러시아가 급해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예.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에너지에 투자해서 어제 미국장에서도 이 탄이나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이 풍력은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 가격이 이제는 변동성이 치든 밑으로 가든 예. 신재생이라든지 에너지 자립과 관련된 투자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예. 그렇게 봐야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에너지 자립과 관련한 투자는 계속 봐야 한다. 그럼 천연가스 관련 주식에 대한 투자는 유효하다. 저번에 나왔을 때도 아마 원전 얘기를 하셨던 원전. 것 같아요. 이젠 역발상으로 가야지 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그게 원전일 수도 있고 신재생이라든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아까 이제 뉴욕에서도 그런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신재생. 블랙락이 ESG를 표방하는 블랙락이 호주의 에너지사를 사들였는데 이유가 에너지 저장 장치를 위해서라고 네. 보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제 에너지 저감 장치. 에너지 저감 장치. 예, 이런 좀 우리나라도 사실 잘하는 기업 많거든요. 이게 천연가스 저장 가격 장치 상승과 아니고 함께 저감장치. 투자 아이디어 확장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활발하게 토론에 참여해주고 계시는데 에너지, 그러니까 가스주는 단순 테마가 아닌 것 같다. 눌림목 공략이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 아이디어 확장에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ESS로까지 종목의 아이디어를 확장할 수 있을 것 같고 소장께서는 이 아이디어로 어떤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태조 이방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뭐 차화정 이런 거보다는 굉장히 재밌는 단어로 이게 누가 또 만들었는지 항상 처음에 만든 사람이 좀 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내 거라고 다 특허라고. 자기 거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태조 이방원이라고 태양광, 조선 그리고 가로치고 2차 전지, 신소장. 방산, 예, 네. 원자력까지. 뭐 이게 이제 순환매를 돌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래서 요걸로 왔다 갔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태양광 풍력이 너무 이격이 벌어졌다. 그러면 나는 이격이 낮은 원자력으로 갔다가 원자력에 또 뜨면은 태양광 풍력이 또 주저앉아 있겠죠. 약간 거기서 그 태양광 풍력을 또 갔다가 또 방산이 이제 또 이제 나오잖아요. 지금 호주 저 레드백이라든가 이런 거 만약 터지면 호주 육군에서 우리 거 쓰면 또 거기 터질 거 아니에요. 그 방산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태조 이방원처럼 약간 칼춤 추듯이 그렇죠. 이방원 그래요? 칼춤 추듯이 태조 왔다 갔다 이방원에서 이 안에서 하면서. 그 천연가스 가격과 관련한 종목은 원자력, 조선기자재 저는 조선기자재? 계속 그쪽을 천연가스 LNG. 쪽을 강관하고 조선기자재. 강관하고 피팅이죠. 강관하고 피팅. 네, 그래서 강관 세아제강 피팅? 그룹이랑 아, 그리고 우리 피팅주들 세아제강? 성광밴드 성광밴드 태광 아, 그리고 뭐 개장용 좋아하시면은 하이로 코리아나 BMT로 가시던가 아니면 뭐 그쪽은 또 이제 반도체도 같이 섞여 있으니 반도체랑 또 석유화학 쪽이 섞여 있어요. 엑스모빌 쉐브론 가는데 왜 SOE는 안 가냐고 계속 그 짜증내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태광이 엑스모빌 쉐브론의 그 정유 시설 플랜트에 피팅을 다 제공하기 때문에 태광. 예. 엑스모빌 쉐브론의 SOE라고 연동이 안 된다. 오히려 태광하고 연동이 되고 있죠. 태광. 그래서 그런 것들 LNG가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많이 필요한 거예요. 강관이나 피팅이 왜 많이 필요하냐면 LNG가 부피가 큰 기체이기 때문에 기체를 액화시켰다가 다시 그 나라에 가면 또 기화를 시켜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액화, 재기화, 액화 이거를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관이 많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미국 쪽의 LNG가 굉장히 그 수급이 좋아지다 보니 러시아 쪽을 눌러서 그래서 이동하는 에너지 강관을 만드는 세아제강은 철근 무슨 후판 강판 아무것도 안 해요. 유일하게 강관만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대제철 포스코를 선택하신 분은 나도 철강주 선택했는데 왜 이러지? 이러죠? 강관만 가고 있죠. 예, 좋습니다. 자, 피팅이랑. 강관을 그럼 탑픽으로 네, 잡아보도록 강관하고 하겠습니다. 피팅주를 보시는 게 강관과 피팅주. 저는 오히려 도시가스주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도시가스주는 모멘텀이 도시가스 요금을 그쵸. 올려야 되는데 아, 제가 보기에 지금 좀 상황이 아시다시피 되게 복잡하잖아요. 예. 지금 그 정권의 상황이. 오케이. 여기서 과감하게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많이 해소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이슈는 저희 오랜만에 게임주를 좀 볼까요? 미투젠이 P2E 게이밍에서 글로벌 트렌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미투온, 미투젠과 공동 개발한 캐주얼 전략 배틀 게임인 포켓 배틀스 1위를 기록했습니다. 게임주 부활의 신호탄일까요? 관련 주식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겠습니다. 또 하반기 게임주들은 신작 모멘텀이라는 게 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다 밀려가지고 지금 일단 3N 중에 넥슨이 우리나라에 좀 상장이 돼요. 돈 쓴 거리지만 솔직히 넥슨이 지금 실적 가장 좋잖아요. 그리고 PC방 순위 보세요. 리그 오브 레전드 물론 다 하는 거 알아요. 리그 오브 레전드는 지금 몇 주째 1위입니까? 스타 이후에 그렇게 점령한 게 없었어요. 근데 그 2위를 보면은 피파거든요. 그리고 그 밑엔 또 서든어택이 있고요. 그리고 메이플 스토리가 있어요. 그거 다 넥슨 거거든요. 근데 다 저기가 달라요. 다 장르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NC소프트가 계속해서 지금 리니지 M2M 괜찮은데
왜 그렇게 이 주가가 저럴까? 아무래도 그 뽑기 논란 때문에 완전히 지금 치명타를 입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모바일 MMORPG로 몰려있는 북미 유럽 매출이 하나도 없잖아요, 거의. 다 아시아랑 한국에서 내고 있지. 그러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을 못 보여주는데 뽑기 논란까지 있으니까 그렇게 받는 건데 예. 넥슨은 여러 군데가 있고 그리고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도 지금 성공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3N 중에 NC소프트는 방금 말했고 그럼 3N 중에 마지막 원래 예전에 3N은 네오이즈였는데 피망으로 자꾸 그 웹보드 게임만 하면서 넷마블이 들어왔죠. 넷마블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괜찮았어요. 그 앱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1등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구글 플레이 스토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금방 밀려버렸고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이 중요했던 이유는 넷마블이 자체 IP가 별로 없어서 맨날 그 부분 때문에 약세인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이 나왔는데 별 효과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 3N을 추격하는 KK단 있죠. KK단. 옛날에 무슨 러시아 그것처럼. 그래서 크래프톤하고 카카오 게임즈가 있잖아요. 이 중에 카카오 게임즈가 가장 지금 퍼포먼스가 좋아요. 오딘 바랄라 라이징으로 리니지 벽을 깬 다음에 그 다음에 우마무스메를 들고 와서 지금 돌풍을 일으켰죠. 우마무스메가 돈이 엄청나게 드는 게임이에요, 그게. 과금이. 계속 꾸며야 되거든요. 미소녀를 꾸미고 그 말의 성향을 바꿔야 돼요. 경마하신 분 아시겠지만. 단거리에서는 빨리 처음에 치고 나가는 성향으로 바꿔야 되고 장거리로 가면은 조금 뒤에 있다가 후입하는 형으로 바꿔야 돼요. 그게 다 돈이고. 그 다음에 그 이기면은 거기서 춤을 춰야 되는데 거기서 코스프레를 해야 되거든요. 예쁘게 춤추고 싶잖아요. 그 옷을 다 사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게 잘 되고 있죠. 해오셨네요. 아니 게임을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게임 근데 하진 하시는 근데 데가 예전에 좋고. 이게 주도주 얘기를 맨날 안 하시면서 하는데. 게임주가 그야말로 팬데믹 수혜주였고 그렇죠. 작년에 NFT 코인 하면서 맞습니다. 시세를 소위 말해서 너무 많이 뽑았던 폭발시켰죠. 종목들이기 그쵸. 때문에 다시 한번 치고 가기에는 모멘텀이 모자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모자르죠. 그리고 네. 마지막 하나 모자르다. 크래프톤 얘기를 했어요. 크래프톤은 이제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올해 말에 나왔어야 되는데 내년으로 연기됐어요.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나와야 되는 이유는 지금 그게 PC랑 콘솔로 개발돼서 북미 유럽을 노리는 거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크래프톤 지금 상황이 급박해요 지금. 그렇죠. 아예 돈도 안 받으신다고 사장님이 그러셨는데 지금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는 게 배틀그라운드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요. 물론 NC소프트도 하나밖에 없지만 NC소프트도 스론앤 리버티가 또 밀렸잖아요. 그것도 내년 3분기 이상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그건 없어요. 모멘텀이. 저희 신장 사실 모멘텀이. 이 아이템을 잡은 게 미투젠과 미투온 때문이에요. 주식시장에서도 보시면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어제 가격 제한폭까지 거의 올랐습니다. 미투젠과 미투온. 근데 뭐 확산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확산이 안 되고. 요거 이제 NFT는 좀 다른 쪽인데 위메이드랑 이제 그 3N하고 KK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게임 업종의 그 탑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가를 알기 위해서 한 거고 예. 이 위메이드가 NFT 게임을 내면서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 약간 늦춰진 거예요. 뭐냐면 엔데믹으로 가면서 게임주가 빠져야 할 타이밍에 그렇죠. NFT를 들고 나오면서 위메이드가 치고 올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리는 순서가 조금 뒤로 가긴 했지만 어쨌든 엔데믹의 피해주인 거는 다 사실이고요. 웹툰이랑 게임은 피해주예요. 근데 이거는 코인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최대의 코인베이스 글로벌 주가를 보면 알아요. 급락했죠. 그리고 거기에 연관된 엔비디아도 힘을 못 쓰고 있죠. 그러니까 NFT 게임이 힘을 쓰려면 그거예요. NFT 게임이 결국 돈을 버는 게임으로 전환된다는 거에서 NC소프트랑 반대돼서 위메이드가 지금 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돈을 벌려면 예. 가상화폐 가격이 올라야 돼요. 네. 왜냐면 거기서 바꿔서 생활비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생활비가 안 되면 부업으로는 부족해요, 이거는. 좋습니다. 자, P2E 게임 대박. 게임주 부활의 신호탄 질문에 대한 대답은 실탄이 아직은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톤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 투데이 분석 이어갔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